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주주 여러분. 팔란티어를 볼 때는 단순히 AI 성장주가 또 올라갈까 이 질문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팔란티어 주변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세 가지 흐름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 AI가 더 깊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NHS, 그러니까 국가의료 시스템의 환자 데이터 논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가입니다. 미국 5월 13일장에 열린 팔란티어 주가는 130.05달러로 마감이 됐고, 하루 기준 4.37% 하락했습니다. 실적 스토리는 강한데 주가가 밀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팔란티어는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가 아닙니다. 팔란티어가 국가 데이터와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서 깊게 들어갈수록 성장성과 신뢰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를 만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AI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브레이브원 데이터룸인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쌓인 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개발하고 있고, 이 데이터룸을 통해서 러시아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AI 모델을 훈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납품 얘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나온 실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그 AI가 다시 방어와 작전 판단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팔란티어가 왜 일반 AI 회사와 다르게 평가받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를 보면 브레이브원 데이터룸은 군사용 AI 모델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보안 환경입니다. 이 플랫폼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시각 데이터와 열화상 데이터, 샤헤드 무인기 같은 항공 표적 데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로이터 보도에서는 100개가 넘는 회사에서 80개 이상의 모델 훈련을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시장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AI 모델은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강해집니다. 그런데 전장 데이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팔란티어가 이 영역에서 강한 이유는 모델을 직접 만든다는 것보다 복잡한 현장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제 작전 판단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강점은 동시에 가장 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 NHS 이슈가 바로 그 사례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로이터가 전했는데, NHS 잉글랜드가 팔란티어를 포함한 외부 업체 직원들에게 NDIT, 즉 내셔널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테넌트와 같은 식별 가능한 환자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디언은 일부 영국 의원들이 이 접근을 위험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NHS 외부 접근에는 보안 승인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팔란티어도 자신들이 데이터 소유자가 아니라 고객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보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의료, 국방, 행정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 깊게 들어갈수록 매출 기회와 규제 리스크가 같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주가는 왜 흔들렸을까요? 최근 팔란티어는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회사는 26년 1분기만 따져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104% 성장을 했고, 전체 매출도 85%나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고, 그런데도 미국장에서는 주가는 130.05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에 4.37%나 하락을 했는데, 이건 실적이 나쁘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좋은 숫자를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 숫자가 현재 가격을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장은 인정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은 부담스럽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란티어는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AI, 미국 정부, 기업용 AIP까지 확장되는 수요는 분명히 강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NHS 논란처럼 공공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연결되는 순간 팔란티어는 단순 기술주가 아니라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시장이 이미 완벽한 미래를 가격에 반영해버린다면 작은 논란에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를 볼 때는 AI 수혜주라는 한 단어로 끝내면 안 됩니다. 국가 데이터 운영 레이어라는 강점과 그에 따르는 리스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앞으로 팔란티어 뉴스를 볼 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부 계약의 질입니다. 단순히 얼마짜리 계약인지보다는 어떤 데이터와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신뢰의 이슈입니다. NHS와 같은 논란이 커지면 팔란티어의 성장 스토리는 규제 스토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의 기대치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밀리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성장보다 가격 부담을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온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팔란티어는 더 강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더 예민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팔란티어의 강점은 정부와 전장 데이터 안으로 깊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정보, 공공신뢰, 밸류에이션 압박도 함께 커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뉴스는 팔란티어가 실제 전장 AI의 핵심 운영 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NHS 논란은 그 힘이 커질수록 사회적 반발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주가 하락은 시장이 좋은 실적만 보는 단계에서 이제 가격과 리스크를 함께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매우 강한 AI 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얼마나 성장하느냐만큼이나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 접근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주는 이미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시드가 크지 않은 투자자에게 1년에 30%에서 50% 수익만으로 인생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미 다 오른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다음으로 흘러갈 곳은 어디인가?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보자는 이야기죠. 핵심은 대장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 이후에 생기는 후속 수혜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장주를 바라볼 때 진짜 큰 수익은 그 다음 단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대표 기업이 시장의 관심을 독점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커지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돈의 연결고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종목만 따라가면 늦을 수가 있고, 다음 레이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수익은 엔비디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냉각, 광통신, 클라우드 같은 후속 공급망으로 시장에 관심이 번졌는데, 비스트라, 버티브, 코이런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그 흐름 속에 다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장주가 시장을 열고 후속 기업들이 그 시장을 실제로 받치면서 멀티플 확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샌디스크의 움직임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AI가 커질수록 병목은 GPU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고, 모델이 커지고 추론이 늘어나면 데이터 저장, 메모리, 스토리지 부담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인프라의 다음 병목으로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보기 시작했고,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이 다시 강하게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돈은 대장주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병목과 실제 실행 레이어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팔란티어와 방산 AI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칩이나 모델이 아닙니다. GPU와 모델 위에서 실제 정부와 기업이 의사결정을 돌리는 최상위 레이어인 AI 운영체제입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작전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 그래서 팔란티어를 단순한 데이터 분석 회사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국방 영역에서 점점 더 전략 자산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인 NGC2 관련 대형 계약, 정부와 국방 영역의 AI 통합 흐름,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산업용 AI 연결까지 겹치면서 팔란티어의 역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핵심은 팔란티어가 정보를 모으는 회사를 넘어서 군과 정부의 판단 체계를 운영하는 레이어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뇌만으로 전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란티어 AIP가 판단과 명령의 중심이라면 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할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자율무기, 무인항공기, 무인함정과 같은 실행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AI와 전장 데이터가 방어와 작전 판단에 연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 말은 팔란티어 위에서 실제 실행 레이어를 담당하는 방산테크 기업들이 다음 수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볼 이름은 크라토스와 에어로바이러먼트입니다. 크라토스는 차세대 무인 시스템과 방산테크 실행 레이어의 대표 후보로 볼 수가 있고, 에어로바이러먼트는 무인항공기와 전장 플랫폼 쪽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크릿 종목도 있습니다. 핵심은 한 종목을 무작정 찍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 AIP 위에서 실제 전장 실행을 맡을 수 있는 기업군을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옵션 데이터의 흐름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크게 늘어났고, 풋옵션 비중은 줄어든 흐름을 보입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 가능성에 더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 데이터 하나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하지만 현물보다 먼저 방향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8일 때, 엔비디아가 $50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같은 말을 하죠. 그때 봤는데, 그때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분은 늘 대중이 망설이는 그곳에서 조용히 완성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에
전화번호만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출하시면 팔란티어 다음 연결고리가 시크릿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